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토트넘이 솔랑케를 영입하고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반전과 후반전은 다른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경기력이 어떤 한 사건을 기준으로 달라졌는데요. 그 사건은 뭐였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답답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선발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4-2-3-1 체제로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은 비수마르 대신에 벤탄쿠르가 그 자리를 채웠고 솔랑케가 토트넘의 최전방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역시나 좌우 풀백을 빌드업에 모두 가담시키며 뒤에는 2명의 센터백만 남겨놨고요. 벤탄쿠르가 로메로와 반더벤의 공을 받아주고 메디스는 왼쪽 미드필더, 사르는 오른쪽 볼백을 도와주는 미드필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존스는 터치라인에 대기해서 공을 받아줄 준비를 해줍니다. 제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전반전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은 세트피스였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세트피스에 대한 준비를 아예 안 해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킥을 차기 전에는 아예 뒤쪽에 빠져있다가 한 번에 니어포스트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코너키커가 그 뒤쪽에 비어있는 공간 쪽에 공을 넣어주고 뒤에서부터 로메로가 달려오면서 헤더를 시도하죠. 물론 이건 레스터 수비가 먼저 걷어냈긴 했지만 이런 준비해온 한 가지 패턴이 있었고요. 또 다른 코너킥의 패턴은 선수들이 아까와 비슷하게 바깥쪽에 있다가 니어포스트로 잘라주는 움직임을 해주고 그 중에 한 명이 백헤더로 가운데 쪽 세도하는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두 번째 패턴, 니어포스트로 잘라먹어서 백헤더하는 이 패턴이 토트넘은 많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준비를 0으로 해온 건 아니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왔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세트피스였죠. 또 두 번째, 토트넘이 전반에 좋았던 이유는 솔랑케라는 옵션이 생긴 거였습니다. 지금도 손흥민이 솔랑케의 머리 보고 크로스를 올려주고요. 솔랑케가 머리로 공을 맞추면서 유효 슈팅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또 다른 장면이고요. 포로가 이 위치에서 예전에는 공을 잡았을 때 안쪽에 다이렉트 크로스를 올려도 받아줄 선수가 마땅치 않다 보니 크로스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솔랑케가 있기에 달랐습니다. 포로가 안쪽으로 크로스, 그리고 솔랑케가 이 공을 잘라먹으면서 헤더로 연결해 봅니다. 사실 여기서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똑같긴 한데요. 어쨌든 토트넘의 공격 과정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솔랑케만 좋은 게 아니라 솔랑케 주변에 있는 미드필더들이나 윙어들, 그런 선수들한테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공 상황에서 크로스라는 선택지가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전 경기가 좋았던 세 번째 이유는 왼쪽에서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쩔 땐 메디슨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주면서 손흥민이 하프스페이스 침투, 어쩔 땐 손흥민이 안쪽으로 공 끌고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메디슨에게 패스, 또 지난 시즌에 자주 나왔던 전형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인 우도기가 하프스페이스로 빠져주고 거기서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 전반전의 토트넘의 왼쪽 공격은 메디슨, 우도기, 손흥민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땐 메디슨이 공을 공급해주고 어쩔 때는 손흥민이 공급자가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역할이 계속 스위칭되면서 왼쪽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던 토트넘이죠. 그리고 토트넘의 득점 장면 역시 왼쪽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나왔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공을 주고 그때 우도기가 손흥민 등 뒤를 크게 돌아띄워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메디슨이 프리맨으로 남겨지게 되고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패스, 메디슨은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메디슨이 크로스라는 선택을 했다는 게 솔랑케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솔랑케라는 높이가 추가되니까 토트넘 선수들도 크로스를 올리는데 부담이 덜해지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메디슨의 크로스를 포로가 방향 잘 돌려놓으며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 이후로 전반전은 1대0 토트넘이 리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에게 느껴졌던 희망적인 부분들 세 가지 말해보자면, 첫 번째, 세트피스에서의 준비가 0은 아니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솔랑케의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왼쪽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메디슨의 전반전 폼이 되게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메디슨이 좋았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킥이나 패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탈압박이나 드리블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반전에 보여서 후반전도 한껏 기대를 하고 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들어가자마자 토트넘의 분위기는 전반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반에 좋았던 왼쪽 라인보단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 과정이 이루어질 때가 많았는데요. 지금처럼 메디슨이 공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르에게 패스, 그리고 사르, 존슨, 포로 이렇게 3명의 오른쪽 선수가 공을 돌리다가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과가 나와야 토트넘도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을 다 같이 이용하는데 오른쪽에선 이런
이렇다 할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왼쪽 풀백인 크리스티안센이 돌아주면서 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크로스. 이 흐른 공을 파타우가 잘 챙겨주고요. 파타우가 안쪽으로 크로스, 제이미 바디가 헤더 득점을 합니다. 여기서 토트넘 수비에게 조금 아쉬웠던 건 1차적으로 크로스 저지가 우도기 쪽에서 아쉬웠습니다. 비어있는 제이미 바디 쪽을 아예 보고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수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비 인원 배분 문제도 있었습니다. 로메로와 사르가 공만 보면서 둘이 리드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제이미 바디 쪽에 맨투맨 미스가 생깁니다. 보면 로메로는 뒤에 따라오는 포로에게 맡긴 것 같고 포로는 로메로에게 맡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수비 인원 분배가 잘 안되면서 실점을 하게 되는 토트넘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토트넘의 경기력은 급격히 무너졌는데요. 경기력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토트넘이 잘 되던 왼쪽 라인이 아니고 오른쪽 라인에서 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른쪽 라인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존슨은 오른발잡이, 그리고 오른쪽에서 있는 정발 윙어입니다. 존슨이 수비와 1대1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존슨이 얻어낼 수 있는 최상위 결과값은 이 수비를 1대1로 벗겨내는 거죠. 벗겨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크로스라는 2차 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를 성공시켜야 솔랑케가 유효한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른쪽에 있는 정발 윙어는 수비를 뚫더라도 하나의 관문이 더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왼쪽은 어떨까요? 손흥민이 수비 한 명을 제친다고 가정하면 안쪽으로 제쳤을 때는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왼쪽 윙어와 오른쪽 윙어를 지원하는 풀백의 스타일이 다르죠. 우도기는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수비를 끌어당긴다든지 직접 공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포로는 몸이 움직이기보단 뒤에서 열린 시야로 지원을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즉 몸이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는 풀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공을 배급해주는 풀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존슨은 미약한 풀백의 지원 플러스 제쳐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결과값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이 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엔 토트넘이 오른쪽 공격만 주구장창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윙어들의 1대1 돌파가 부족합니다. 사실 지공 베이스의 팀은 당연히 상대 수비가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수비 대응을 깨려면 변수라는 게 필요하죠. 보통 이런 변수들은 사이드 윙어가 1대1로 수비를 벗겨낼 때 생기게 되는데요. 왼쪽 윙어인 손흥민 그리고 오른쪽 윙어인 존슨이 1대1로 수비를 뚫는 장면이 부족하면서 레스터의 밀집 수비를 쉽게 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 역시 토트넘의 계획대로 교체를 한 느낌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교체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길 경기를 비기고 있다 보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 승점 3점 꼭 따야겠다 싶어서 선수들을 되는 대로 넣은 느낌입니다. 애초에 코칭 스태프들 쪽부터 당황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선수들의 분위기도 되게 어수선했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면서 토트넘은 끝끝내 레스터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일수록 중거리 슈팅 같은 게 필요한데요. 완벽히 만들진 않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하면서 상대 수비를 누군가는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토트넘의 공격진 전체적으로 슈팅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또 반대 전환을 해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너무 안 풀리다 보면 한 번의 패스로 왼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볼을 배급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토트넘에게 그런 선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내려앉은 레스터의 수비진을 깨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한 경기에서 희망편과 절망편을 보여줬는데요. 그러기에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 에버튼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경기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토트넘, 과연 다음 경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